어린이집에 아이들 맡기시는 부모라면 저희 이 손바닥 경제에서 진행하는 이 주제 관심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에서 저녁 7시 반까지 연장 보육이 실시됩니다. 네, 그동안 아이를 데려 가기 위해서 칼퇴근을 하느라 눈치를 봐야 했던 맞벌이 부부들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실 내년부터 이제 어린이집에서 연장 보육을 실시한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뭐 종일반이라고 해서 좀 늦게까지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다른 건가요? 네, 지난 4월 5일에요. 정부가 그동안 일종의 수건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보육교에서 예. 그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이용 시간과 운영 시간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에 교사들의 근무 시간이 초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발표한 최종안을 보게 되면 기본 보육 시간이라는 개념과 네. 그다음에 연장 보육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보육 시간 이용의 개념을 조금 바꾸어서 설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네. 본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현재 7시 반까지 이용한 지금 종일반과 네. 연장 보육이 돼서 7시 반까지 이용한다는 거는 같은- 달라진 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개념상으로는 같고요. 네네. 그러나 법적인 용어가 기본 보육 시간과 연장 보육 시간이라는 이 개념으로 정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 보육이 조금 더 연장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기본 보육 시간은 연장이 됐다기보다는요. 예. 보통 많은 어린이집의 영유아들이 개인적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도 한 4시경이면 하원을 해요. 네.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시간까지를 기본 보육 시간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4시경에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영유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특별히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라든가 네. 아니면 다자녀 가족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양육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의 분배, 할애가 필요한 그러니까요. 경우라서 이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연장 보육을 7시 반까지 하도록 정부가 정책을 좀 세운 거죠. 개편을 네. 한 거군요. 네. 이게 맞벌이만 이용 가능한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필요가 있는 모든 분들이 특히 이제 3세에서 5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는 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네. 다만 0세에서 2세 같은 경우는 영유아기 그 유아기의 발달의 특성상 가능하면 시설에 오래 있기보다는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들과 함께 놀이하고 시간을 너무 보내는 어리니까. 게 굉장히 중요하기 네. 때문에 0세에서 2세의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를 하거나 아니면 다자녀 가구이거나 등 특별한 수요가 있을 경우인데 그 경우 역시 긴급한 상황에서 연장 보육이 필요한 경우는 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렇게 정책을 마련하셨죠. 네. 사실 어린이집이라는 게 왜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고 사립 네.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이 네. 모두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서 기본 보육 내지는 연장 보육을 필요한 반가운 경우 소식이네요.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아주 파격적인 정책의 전환이었고요. 사실상 이런 요구가 보육계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근데 이번에 정부가 아주 재정 지원을 막대하게 해주시면서 예. 보육 체계를 현실화하고 합리적으로 좀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모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그 연장 교육반 전담 교사가 제대로 된 자격증이 있는 분인지도 좀 궁금할 것 같고 네.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그 비용이 발생하는 건지도 그렇죠. 궁금해지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궁금하죠. 궁금하실 예. 것 같아요. 네. 연장 보육에 오시는 분들이 혹시 자격을 좀 덜 갖추지 네. 않았을까? 비용의 추가 부담은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도 네. 필요한 경우 보조교사를 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예. 그 보조교사 자격도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자들에 의해서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들 역시 자격을 갖춘 교사들일 것이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고 연장 보육 교사로 채용되는 그 비용 자체를 정부가 모두 지원하기로 그렇게 발표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 교사에 대한 지원도 정부가 하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보육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부모들 말씀이시군요. 입장에서 이 추가적인 보육용 부담은 없고요. 다만 영아, 유아 이렇게 해서 연령별로 예.
1,000원, 2,000원, 3,000원 요 정도의 비용 부담은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소액은 좀 내야 되는 걸로 네. 나오고 있네요. 근데 사실 지금 영유아 보육 시간을 좀 정확하게 좀 이제 측정을 하려고 네. 자동 전자 출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은 현재는 각 어린이집에서 출결 상황을 체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아, 수동이군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연장 보육을 하게 되면 연장 보육이 모든 영유아가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용 영유아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에 따른 교사의 수급도 계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출결 상황을 전자 출결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 보육 지원 체계 개편 결과적으로 이제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반길 수 있는 소식인데 또 하나 네. 걱정되는 부분은 그럼 과연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보육교사라든지 어린이집 어떤 부분에서 정말 제대로 지원이 될까라는 부분은 또 걱정이 되거든요. 지원의 내용은요. 일단 연장 보육에 수요되는 보육교사, 연장 보육교사, 우리가 이것을 전담교사, 연장 네네. 보육 전담교사 이렇게 지칭을 하거든요.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린이집에서 자체가 그동안에 보육교사들이 초과 보육을 하게 될 경우에 초과 수당을 지급을 해야 네네. 됐었어요. 네네.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서도 재정 부담이 좀 줄어들어서 남는 잉여의 재정을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거란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직장 다니는 맞벌이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의 하원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본인들이 다니는 직장들과 아주 서둘러서 아이들을 데리러 가게 되고 네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7시 반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네.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제도적 전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럼 수 있겠습니다. 보육교사 전담교사들의 근무 여건 자체도 더 나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겠네요. 일단 보육교사 기본 보육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 전담교사들은 또 따로 채용을 따로, 하는 아. 것이라서 네네네. 오히려 현재 보육교사들의 근무 여건이나 환경은 훨씬 나아지고 어. 본인들의 기본 보육에 역점을 두는 보육 연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네.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따로 두는 건데. 네, 그렇죠. 그럼 연장 보육을 담당하시는 교사분들은 4시부터 오후 네. 4시부터 7시 반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보통 어제 발표된 안에 의하면요. 이들은 3시에 출근을 합니다. 3시 에? 그래서 3시에 출근해서 기본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들하고 1시간가량 업무 연계를 하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4시부터 7시 반까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네. 교사로 역할을 하게 되죠. 네, 그럼 네. 교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네. 혹시 이 근무 시간이 좀 그렇게 길진 않다 보니까 네. 혹시 급여상에서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기진 않을까 좀 우려도 되거든요. 아무래도 어제 발표한 발표안에 의하면 급여 수준 자체가 워낙에 말씀하신 네. 대로 근무 시간이 짧기 짧아서, 때문에 예. 좀 낮은 수준이라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네네. 급여의 낮은 것보다는 예. 이런 시간에 근무할 수 있는 전담 교사를 아. 모집할 수 있을까, 그런 수급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래서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런 수급이 좀 원활히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좀 될 거. 4시부터 7시 반이라는 시간이 되게 그렇죠. 좀 애매할 수 있는 애매한 시간인 것 시간이고요. 같은데요. 예, 그리고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내가 전담기사 하기 위해서 취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는 그렇겠네요,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문제를 좀 타개를 해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도 야간 보육이라고 그래서 10시 반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네네. 우선적으로 시간 연장이 되는 전담 교사로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보고요. 우선은 현재 그 보조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전담 교사로 전환하는 방향들 이런 식의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 혹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서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질문하신 것과 연동이 예. 되는 부분인데요. 예. 이 전담 교사로 채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4대 보험, 그다음에 퇴직급여금 이런 것들이 아직 보전이 돼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전담 교사들을 채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네. 어린이집에서 일정 부분의 비용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에 네. 현재
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네. 기왕이면 이 전담 교사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재정 지원의 아주 빈 공백 부분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그럴 것 같네요. 네. 교사분들도 고용 여건에 대한 조건이 좀 만족스러워야 조금 그렇죠. 더 아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처럼 교육도 좋은 서비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드네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 향후 정부가 그런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은 네네. 4시부터 7시 반까지 아이들을 어떤 형태로 돌볼지에 대한 대략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나 네.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서 정말로 부모들이 아,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구나 이걸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